1950년 6월 25일 민족 최대의 비극 한국전쟁이 발발한다. 1950년 6월 25일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전국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한 전쟁. 교회도 이 참극의 역사를 피해갈 수 없었다. 전쟁 당시 서울대 교구 참사회는 본당 신부들에게 피난하지 말고 서울에 남아 신자들과 생사를 함께하도록 했고, 이때 초대 교황사절 번주교를 비롯해 많은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 지도자들이 북한으로 끌려갔다가 순교하기도 했다. 개원 후 자리를 잡아가던 성모병원 또한 큰 위기를 맞는다. 성모병원은 인민군에 의해 내무성 중앙병원으로 징발돼 전상자 치료에 동원됐고, 서울교구청을 비롯해 대다수 교회 시설들도 인민군 군사시설로 수용됐다. 성모병원 의료진은 전란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 남북을 오가며 의료활동을 펼쳤고, 서울 수복 후 박병래 원장을 중심으로 한 가톨릭 의료봉사단이 국군을 따라 북상해 진료소를 만들어 진료하기도 했다. 이렇게 전쟁이란 특수 상황에서 가톨릭 정신은 더욱 빛을 발했고, 이념과 신분을 가리지 않고 오직 생명을 구하는 의료에 집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했다. 전쟁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전상자에 대한 세계 각국의 구호와 함께 선진의학과 의료기술이 도입되면서 국내 병원은 외형적인 발전도 이루게 되었으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가톨릭 교회의 의료 사업에 대한 의지를 더욱 강화하게 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1951년부터 많은 가톨릭 병원이 잇따라 개원했고, 병원 중심의 가톨릭 의료 사업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된다. 특별기획 치유. 오늘은 우리 역사의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이죠. 6.25 때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는 직접 전쟁을 겪으신 이사장님 나와 계시니까 가장 먼저 여쭙고 싶어요. 당시 몇 살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당시 13살. 13살? 예. 중학생이네요. 네, 중학교 2학년. 예. 2학년. 아. 네. 어떠셨나요? 기억나세요? 그 당시는 뭐 일요일 날은 그 학생들이 중학교 다닐 때인데 학교를 지키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인데 제가 세 사람이 학교를 이제 지키는 일을 했는데, 그날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이제 그날은 그냥 그다음 이제 하루 지나니까 월요일이 되잖아요. 그 월요일 날은 저 전쟁이 이제 돌발돼 가지고 다 이제 학교를 다 빠져나와서 그 다음에 학교를 못 갔죠. 그 당시엔 서울에 계셨었나요? 네, 서울에 있었습니다. 네. 전 영등포에 있었는데, 네. 그래가지고 저희는 운이 좋게 빨리 그냥 기차 타고 온양온천으로 내려갔어요. 와. 그래 온양천 내려갔더니 거기 있는 분들이 왜 내려오냐고. 아, 소식 못 들으시는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 날 벌써 다쳐가지고 온양에는 육군병원이 하나 있었다고. 벌써 추럭에 막 싣고 오더라고. 와. 전상자를. 그 다음 날부터 금방부터 전운이 거기까지 퍼졌죠. 네. 또 인민군이 쳐들어온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서 예산으로 또 피난을 갔는데, 가는 도중에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네. 또 부모를 잃은 애들도 많고, 아. 뭐 다쳤는데 치료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 당시는 그저 어떻게 하면 먹고 살수 목숨을 부지하는 게 최고의 일이었었다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버지께서 이제 국민학교 다니실 때셨던 것 같은데, 주로 이제 얘기 있는 게 이런 참혹상보다도 약간 본인의 영웅담 같은 거 있잖아요. 폭격을 피해서 형제들을 뭐 대피시켰다 그래서든지, 또 북한군을 피해서 국군을 또 이렇게 또 뭐 지켜주고 숨겨주고. 숨겨줬다 이런. 심지어는
의사였는데 의사 면허증을 갖다 그때 잃어버려서 지금 뭐 이렇게 지금 뭐 다른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시는데 아마 지역이 이제 순천이라서 이제 아마 그런 것 같았던 것도 좀 있었어요. 네. 네, 그 아까 화면에서도 보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 사상자 수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수준이었겠죠. 그만큼 어려운 때에 성모병원도 운영 자체도 사실은 무척 힘들었었고 일단 병원을 비우고라도 다 피난을 가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땠을까요? 네, 교부에서는 본당 신부님들한테는 이제 본당을 지켜줄 것으로 사실 전쟁이 어느 정도까지 네, 예.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이게 도대체 어떤 전쟁인지 파악하기도 어려웠었고 병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신부님들이나 소님들은 본인의 원래 소임지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었죠. 근데 갑자기 뭐 하루아침에 이제 인민군들이 쳐들어왔으니까 병원도 뭐 본당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거기 계셨던 뭐 신부님들이나 스님들도 다 포로가 됐다든지. 네, 또 압송된다거나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소신학교 교사였던 이원순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을 통해서 이제 성모병원 분원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그때 제가 그 이원 선생님을 인터뷰했었는데 일요일 날 그렇게 전쟁이 터지고 그 다음 날도 학교에 나가셨고 그런데 소신 학생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대포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한 200명 가까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을 다 데리고 있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셔서 그때는 기숙사에서 다 소신 학생들은 살았을 때니까 그 침대 시트를 다 이렇게 찢으셔서 거기다 이제 기숙사니까 그 식당이 있었고 거기 쌀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한 사람당 2대씩 그 전대를 만들어서 하나씩 다 채워서 피난을 보내셨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신부님들을 그때 있었던 뭐 교사들도 많이 다 피난을 보냈고 그때 7월 26일쯤인가 용산 지역에 그때 이제 탄약고가 있었대요. 삼각지에. 네. 그리고 뭐 조폐공사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용산 신학교랑 가까운 부분에 있었고 신학교가 또 바로 분원 옆에 있었고 성모병원 분원 옆에 그래서 폭격이 굉장히 많이 뭐 하여간 불바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 분원에 그때는 김씨성을 가진 어떤 여의사가 한 분이 계셨는데 뭐 엄청나게 그 사상자가 밀려들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 바로 옆에 이제 그 용산 신학교가 소신학교가 있으니 그 교실에다 중환자들을 받자. 그래서 이제 생각하신 게 그게 2가지 이유로 그렇게 받으셨다는데 이제 학교를 징발 안 당하는 방법 하나 네. 그리고 또 이제 성모병원 분원에서 이제 어떤 가톨릭적인 또 인간 구호 그다음에 교회 정신을 살려서 환자들을 받자 이렇게 한 거. 또 한 가지는 그 이제 군의관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으면서 그 전쟁의 추이를 좀 지켜볼 수 있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군의관들은 아무래도 공산군이었지만 좀 부드러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옆에서 도우면서 이제 그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군의관들을 보고 사태의 추이를 봤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원이 그때 어쨌든 큰 역할을 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분원도 그러했으면 본원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고요. 근데 모원은 명동이기 때문에 좀 더 아마 장교들 위주로 인민군 장교들 중에 부상자 위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병원이지 않았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 전쟁 기간 중에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뭐 밀려났다 올라갔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중에 당시 박병래 원장이 북한의 평양에도 진료소를 세울 만큼 이렇게 쭉 밀고 올라갔던 때도 있었잖아요. 일단 6.25가 나고 나서 뭐 거의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갔다가 9월 28일 날 서울 수복되고 유엔군들과 국군이 이제 계속 밀고 올라갈 때 같이 간 거죠. 그래서 평양을 탈환하고 평안도 이부까지 밀고 올라갔을 때 11월 달에 네. 11월 달에 박병래 원장 이하 다른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같이 가서 거기서 전상자나 또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그러니까 주는 역할을 하죠. 전쟁 중에도 의사로서의 본분을 전혀
버리지 않고 그냥 음. 묵묵히 모든 것들을 하셨던 것 같네요. 네. 근데 이제 그 가톨릭 의료 봉사단이라는 게 어떻게 이제 그렇게 수복하자마자 그렇게 금방 11월에 갈 수 있었을까 조직을 해서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성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회가 44년에 생겼던 그 회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조직이 음. 그 준비했던 어떤 이거 전쟁을 준비한 건 아니었지만 선교를 준비하고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할 건지에 대한 그 조직된 인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빨리 조직해서 평양까지 올라갔던 거 아닌가 싶으니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올라가게 된 것은 결국에 그 네. 전쟁 때 계속 전시 상황에 부상자들이 속출하는 네. 것이 계속 올라가는 거점이기 때문에 네. 거기를 따라서 올라간 거겠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평양에 예. 의료봉사단이 들어가서 활동을 했다는 거에서 또 중요한 이유인 거는 북한에 평양에서 어쨌든 단기간 짧은 기간이었지만 가톨릭에서 거기서 치료를 하고 짧은 기간이었죠. 병원도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의 수녀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병원을 운영했었다는 거. 이게 전체적으로 가톨릭 의료사에서 또 한국 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때는 적군하군 가리지 않고 다 받아주나요? 그렇겠죠. 그랬을 것 같은데요. 또 시민들 경우에는 뭐 그걸 구별하기도 어려웠었고 네. 약 한 10일간 한 6천 명 이상 정도 환자들을 다 치료하고 예. 또 그런 근데 그렇게 가장 제가 신부님 듣기로는 환자들이 많이 밀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페니실린을 사용했을 때요. 아. 당시 북한에는 페니실린이 없었다고 없었네. 하더라고요. 그 놀라운 효과를 본 사람들이 네. 굉장히 많이 일종의 몰려들었다고. 진통제 같은 역할을 예, 했다는 그렇죠. 얘기죠. 항생제죠. 예, 예, 항생제. 예. 저 박병래 그 원장님을 통해서 많은 분이 평양까지 갔다는 거는 네. 대단. 후퇴한다는 생각은 전혀 또 생각하지 그때는 않고 안 했죠. 네. 그 쑥쑥쑥 다 올라가니까 네. 근데 이제 중공군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건 전혀 생각을 못했다고.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준비를 엉뚱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것도 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네. 네. 근데 그래서- 저도 네, 이제 네.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가톨릭 교회가 전쟁 중에 당한 거를 여기서 그냥 이렇게 짧게 한두 마디로 몇 분 안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정말 너무나 많은 인적 자원, 네. 그 명동에서 활동하시던 종현 청년회 뭐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인적 자원을 잃었잖아요. 근데 또 다시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어떤 그 열성적인 신앙과 그런 활동 그리고 순교하기까지의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국 교회 안에서는 홍룡 이제 근현대에 시복 시성 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홍룡호 그 주교님이랑 그때 돌아가신 또 사우 아빠스 이하 또 덕원 순교자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시복 시성 운동을 저희가 좀 더 이렇게 선생님들 모시고 한국 전쟁에 관한 얘기를 들으면서 네. 그게 그냥 뭐 먼 얘기가 아니고 정말 네. 당신의 신앙 그다음에 그런 것을 위해서 가족이니 목숨을 다 버리시고 교회를 지키려고 애쓰다 네. 순교하신 분들 네. 신부님들이나 또 그 평신도들이나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네. 좋은 그럼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서 또 특집을 만들까 봐요. 네, 필요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전쟁의 참상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무고한 희생이 있었는지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한 가지 역설적인 걸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전쟁을 통해서 그만큼 의료 수요는 급격하게 높아졌기 때문에 가톨릭 의료는 어찌 보면은 확산되는 데는 일조한 면이 있다.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해야 될 일이 훨씬 더 많아진 거죠. 네. 그냥 그 전에 그냥 평시 때는 환자들만 보면 됐었는데 전시가 되니까 사실상 전 국민이 환자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병원들은 훨씬 더 많이 필요해졌고 또 그런 그런 소명을 갖고 있는 모든 신부님, 수녀님, 그 수도회 등등이 병원을 설립하고 빨리 그 부상자 또 상위 군인 또 무고한 시민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콜롬반 수도회 또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토 또 메리놀회 이런 수도회들이 병원을 설립하게 되죠. 주로 이제 피난을 가 있는 부산 지역에서 또 대구 지역에서 많은 그 피난민들을 대상으로
병원을 설립해서 곧바로 환자들을 돌보게 됩니다. 네. 전국적으로 생긴 병원들 대부분이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 대부분이 성가병원 아니면 성모병원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름이. 그때 그래서 이름이 다 예, 그랬습니다. 다 성가병원 아니면 성모병원이었어요. 그 많은 병원들이. 그 네. 이후에 이제 전쟁 이후에 그 병원들이 통폐합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네. 어쨌든 지금 가톨릭 성모병원이 생기게 된 그 바탕이 된 것 같은데 그 보잘것없는 형제에게 해준 것이 내게 해준 것이다라는 그 복음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나 네. 오히려. 그렇게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병원들이 활약을 하고 그 전쟁 이후에 교회 안에서 이제 또 다른 움직임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의과대학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것이었습니다.